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경색, 정말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단 두 가지 기름만 제대로 드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물건을 자꾸 어디 뒀는지 잊으시나요? 방금 전에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별일 아닌데 화가 자주 나시나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평소보다 더 힘드시거나 휘청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뇌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분들 중 3명 중 1명은 뇌 검사를 해보면 이미 미세한 혈관 손상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이미 뇌 안에서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치 조용히 타들어가는 불씨처럼 뇌혈관은 소리 없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미세한 손상이 있던 분들은 앞으로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힐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4배입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혈관이 막히고 단 10분만 지나도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죽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후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깜빡하는 게 점점 심해져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한쪽 팔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뇌경색이 온 후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고 식습관을 바꾸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정세윤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기름만 매일 드시면 뇌혈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이 생기면 스스로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들어내요. 마치 막힌 도로를 피해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요. 이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바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름에는 혈관을 청소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돕는 오메가3와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기름만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을 되살리고 뇌경색을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기름을 당장 버려야 하는지,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 건강이 진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에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상담을 오신 71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박영자님은 평소 손주들을 위해 튀김과 전을 자주 해 드셨는데 항상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카놀라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셔서 제게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박영자님은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어요. 식물성 기름을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카놀라유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고 오히려 혈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바꾸는 실험을 권했습니다. 박영자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단 해보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박영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5% 이상 떨어졌고 얼굴색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마다 느끼던 그 지끈거리는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손끝 저림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박영자님은 정말 신기하다며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건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은 그대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기름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반대로 좋은 기름을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정말 민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름을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다른 곳보다 더 가늘고 섬세해서 조금만 막혀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가 맑아지고 뇌세포가 안정되는 걸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며 얻은 확신입니다. 박영자님처럼 단 한 달 만에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은 72세 이광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어지럼증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드셨대요. 혈압도 불안정해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광수님도 카놀라유를 쓰고 계셨는데 제 권유로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일 아침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시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주방 기름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은 많으시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시죠? 하지만 기름을 바꾸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쓰시던 기름 버리고 새 기름 사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기름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리고 어떤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리브유는 정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합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올레산이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완화하고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파이프 청소를 하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정말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제가 만났던 68세 이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문자님은 손끝이 자주 저리고 팔이 저리는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았대요. 제가 매일 아침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요거트에 기름을 넣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셨대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고소하고 맛도 괜찮으셨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문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손끝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변화를 느끼시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빼놓지 않고 드신다고 하세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아침 요거트에 한 숟가락, 두부에 한 숟가락,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혹시 샐러드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드셔도 됩니다. 참기름처럼 쓰시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볶음 요리에 쓰실 때도 반드시 약불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센 불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볶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살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으로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건 올리브를 첫 번째로 짜낸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죠. 너무 싼 제품은 정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제유는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거라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병 뒷면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유는 빛에 약하거든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건 이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됐을 수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어떤 음식에 쓰고 계신가요?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정말 대단한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정말 탁월한 성분이에요. 생선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지만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들기름을 섭취한 실험쥐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측정했는데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72세 이광수님 사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광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증 때문에 한참을 침대에 앉아 계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았대요. 혈압도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광수님께 들기름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시라고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어떤 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살짝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광수님은 특히 아침에 미역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2달 후 만났을 때 이광수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수가 없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광수님은 처음엔 가격 때문에 카놀라유를 쓰셨는데 나중엔 건강이 더 비싸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들기름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가열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정말 약합니다. 가열하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볶음이나 튀김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물 무칠 때, 국에 넣을 때, 샐러드에 뿌릴 때처럼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보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 지나면 산패되어서 오히려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 냄새를 맡아보셨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쓴맛이 나면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들기름을 냉장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제 피해야 할 기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 2가지는 정말 위험한 기름입니다. 마가린과 쇼트닝에는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트랜스지방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 퇴출해야 할 성분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정말 백해무익한 성분입니다. 66세 최은경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은경님은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습니다.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TV 광고에서도 식물성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급상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은경님은 처음엔 빵이 문제인 줄 아셨습니다. 빵을 끊어야 하나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는 마가린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발라 드시던 그 마가린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올리브유나 으깬 아보카도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최은경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도해 보셨어요. 한 달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최은경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마가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빵에 바르는 용도라면 올리브유를 추천합니다. 약간의 소금만 뿌려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잘 익은 아보카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으깬 아보카도에 소금 조금, 레몬즙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는 스프레드가 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꼭 뒷면을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경화유나 쇼트닝이 표기된 건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빵이나 과자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표에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들어간 제품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마가린이 남아있나요?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기름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름들을 쓰고 계실 겁니다. 값도 싸고 식물성이라고 해서 좋은 줄 알고 쓰시는 거죠. 하지만 이 기름들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됩니다. 고온에서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좋은 성분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메가6도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오메가6 섭취가 많을수록 혈관 염증 지표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9세 박상호님은 오랫동안 카놀라유를 쓰셨습니다. 튀김도 하시고 볶음도 하시고 전도 부치시고 거의 모든 요리에 카놀라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제가 박상호님께 기름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볶음 요리는 올리브유로, 생으로 먹는 건 들기름으로 바꾸라고요. 박상호님은 처음엔 귀찮아하셨습니다. 이미 익숙한 기름이 있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설득 끝에 시도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2달 후 박상호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셨어요. 박상호님은 그제야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가격 때문에 카놀라유를 쓰셨는데 나중엔 건강이 더 비싸다는 걸 알게 되셨죠?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사용하세요. 포도씨유도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튀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기름을 쓰든 고온에서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한번 쓰고 남은 기름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아껴두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재사용한 기름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기름은 바로 재사용 튀김유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된 기름은 화학 구조가 변하면서 몸에 정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사용 기름을 섭취한 쥐는 혈관 탄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심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사용 기름을 계속 먹으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74세 홍성자님은 전을 정말 자주 부치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부치셨대요. 그런데 기름이 아까워서 한번 쓴 기름을 버리지 않고 페트병에 담아뒀다가 다시 쓰셨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홍성자님은 이렇게 몇 달을 쓰시다가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름을 많이 드시냐고 물어보셨대요. 홍성자님은 전을 자주 부치긴 하지만 기름은 아껴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재사용 기름이 오히려 새 기름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또 가열하면 산화가 더 심해지고 독성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그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그 독성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튀김은 가능하면 한 번만 하시고 사용 후 바로 버리세요. 기름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름색이 어두워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폐기하셔야 합니다. 폐식용유는 그냥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흡수시켜서 비닐봉지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버리세요. 요즘은 폐식용유를 모아가면 화장지나 세제로 교환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혹시 주방에 한번 쓴 기름병이 남아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세요. 그 기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혈관이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만 바꿔도 혈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름 외에도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물 2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약 500ml 이상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예요.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묽어지고 혈전 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아침 첫 물 2컵은 정말 중요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세수하고 나서 물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도 물 반 컵씩 미리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꿀을 조금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물 2컵 챙기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의 부담도 적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높여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걷기를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뇌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10분씩 3번 나눠 걸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눠서 걸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을 채우기 힘드시면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햇볕 아래 걸어보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전방 15m 정도를 바라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으면 허리와 무릎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오늘은 몇 분 걸으셨나요? 세 번째는 밤 10일시 전에 자는 습관입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일시 전 수면은 혈관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데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혈관 재생이 일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잠자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보지 마세요. 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뇌를 진정시켜 보세요.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수면을 도와줍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면 잠을 깊이 잘 수 없습니다. 커튼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요즘 수면 시간 충분하신가요? 네 번째는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g 이상 소금을 섭취하는데 이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의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관에 물을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의 압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라면 국물도 절대 마시지 마세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습니다. 소금 대신 천일염이나 허브소금으로 대체해보세요. 천일염은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허브소금은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 같은 허브가 들어있어서 향도 좋고 소금 사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도 줄이세요. 간장 한 숟가락에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양념할 때 간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보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줍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반찬과는 어땠나요?
다섯 번째는 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을 자주 쓰면 뇌 자극이 높아지고 뇌세포 연결이 강화됩니다.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는데 손을 움직이면 그 신경들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뜨개질, 악기 연주,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손을 활용하는 취미를 매일 10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뜨개질은 특히 좋습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고 패턴을 기억해야 하니까 뇌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코더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글쓰기도 정말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펜을 들고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좋았던 기억을 글로 남겨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타이핑할 때보다 뇌활동이 훨씬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줄이세요. 스마트폰은 수동적인 자극만 주기 때문에 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화면을 보기만 하는 거니까 뇌가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거나 쓰거나 그리는 활동을 하세요. 오늘 펜을 잡아보셨나요? 여섯 번째는 대화와 웃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와 웃음은 뇌를 깨우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대화를 하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가족, 친구와 하루 한 번 이상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세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전화나 영상통화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자극이 줄어들고 고립감이 커집니다.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어보세요. 웃을 때 우리 뇌는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겪습니다.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일곱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 수가 줄어들지만 뇌세포 간의 연결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기, 언어, 그림 중 하나를 정해서 매일 10분만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정말 많습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회화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서예, 사진, 댄스, 요가 등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 찾아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는 좋은 향을 맡는 겁니다. 향기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향을 맡는 것은 뇌 자극을 돕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향을 맡으면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차 향기나 꽃향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커피 향도 좋습니다. 신선하게 갈은 원두향은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녹차나 허브차를 우릴 때 나는 향도 좋습니다. 인공방향제보단 자연향을 선택하세요. 인공방향제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허브향이 특히 좋습니다. 로즈마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라벤더는 긴장을 풀어주며 페퍼민트는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허브를 직접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 두고 가끔 만져보세요. 손으로 만지면 향이 더 강하게 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떤 향을 맡으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릴게요. 잘못된 기름은 혈관을 막지만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을 맑게 합니다. 무심코 쓰던 카놀라유, 마가린, 재사용 튀김류는 혈관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그 기름 한 병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뇌경색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기름을 고를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혈관을 살리는 기름인지 막는 기름인지 말이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이 평생 남습니다. 한번 막힌 혈관은 다시 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시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난 후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기름을 바꾸고 물과 걷기 습관만 더해도 뇌세포는 다시 깨어납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즉각 반응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나빠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단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 현장에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반복이 만듭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들기름 한 숟가락, 물 2컵, 걷기 30분, 이것만 지켜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올리브유 한 병 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물 2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레는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내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보세요. 요거트에 넣어도 좋고 두부에 뿌려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밥에 비벼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뇌는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며 이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과 병원 신세를 지며 나이 드는 것, 이 차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올리브유를 살 것인가, 카놀라유를 살 것인가, 물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걸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하루 3분 스트레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인데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를 높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라 정말 쉽습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 허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칭을 따라 하신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시는지, 오늘부터 바꿔보실 계획이신지 댓글로 경험과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기름을 바꿔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깜빡하고 물을 안 마실 수도 있고 비가 와서 걷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